궁녀가 일생수모 산가닥. 도성 서쪽 오람동에서 가장 후미진 곳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근처에 허름한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두 여인이 살건만 그중 한 여인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른 중년 여인이 종종 양식을 구하러 집 바깥으로 나왔지만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볼일만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중년 여인은 바느질에서 양식을 구했고 일감이 없을 때는 점을 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집에 틀어박혀 사는 여인에게 호기심을 느껴 집안을 기웃거렸으나 방문에조차 모습이 비치지 않았습니다. 궁금해서 울타리 너머로 고개를 들이밀면 사나운 개들이 텅콩 짖기에 물러서야 했습니다. 개가 아무리 지저대도 나오지 않았고 함께 사는 여인이 외출했을 때 안을 향해 거기 누구 있냐고 물어도 답이 없었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는 건 분명한데 어째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이리저리 살펴보며 기다리다가 지쳐서 돌아가는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온종일 지켜봤지만 밥때가 되어도 밥 지으러 나오지 않았고 뒷간에 가는 일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5, 6월 무더위에도 방문을 닫아 걸고 지냈습니다. 중년 여인 혼자 바쁘게 밥상을 들고 날랐고 이따금 요강을 가지고 나와 뒷간에서 치웠습니다.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야. 한 번은 양식 사러 나간 중년 여인이 며칠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친척 집을 방문했거나 기묘한 물건을 사러 멀리 나간 모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을 볼 수 있겠네. 밥 지어주는 중년 여인이 없으니 굶지 않으려면 기니를 해결하기 위해 부엌에 가야 할 테니까요. 하여 사람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봤으나 방에 있는 여인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년 여인이 귀가하지 않은 지 사흘째 되자 굶주린 개들은 축 늘어져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누군가 걱정되어 문 안으로 들어가 방문을 두드리며 기척을 살폈습니다. 안에 누구 있으면 대답 좀 하구려. 그렇지만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방한 여인이 큰 병을 앓거나 보기 흉한 흉터가 있어서 숨어 지내는 건 아닐까 짐작했습니다. 중년 여인은 닷새째 되는 날 돌아왔고 허겁지겁 방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불이 나게 밥 짓고 상을 차려 안으로 가져갔습니다. 그것으로 미로 방에 있는 여인은 살아있음이 명백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그 집 풍경은 변함이 없었고 그럴수록 별별 소문이 나돌았지만 속 시원한 것은 없었습니다. 사람이 어찌 햇볕 한 번 쬐지 않고 산단 말인가?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중년 여인이 바느질감을 가지고 바깥으로 나간 사이에 마을 사람 하나가 문득 강렬한 호기심에 이를 벌였습니다. 이러면 밖으로 안 나올 수 없을 거야. 산에는 울타리에 있는 쌀이나무 몇 가지를 뽑은 후 담뱃대에 있는 불을 붙였습니다. 낯선 사람이 울타리 일부를 뜯어내자 개들이 사납게 짖었고 산에는 불붙은 쌀이대를 집 안으로 던졌습니다. 개들은 깜짝 놀라 연신지조됐고 불길은 툇마루 기둥 아래로 번지며 거세졌습니다. 시끄러운 개 짖는 소리와 뜨거운 불길, 매캐한 연기가 뒤섞였으므로 방에 있는 여인은 뛰쳐나올 만했습니다. 사내는 그걸 노렸으나 여인은 꿈쩍하지 않았고 오히려 불을 지른 사내가 일이 커짐에 겁먹고 달아났습니다. 그 직후 이웃집 노파가 나와 보더니 불이 났다고 사방에 소리쳤습니다. 노파는 마당에 있는 물동이를 툇마루로 던져 급히 불을 껐고 불이라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사람들이 잔불을 정리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방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불똥이 튀고 물이 튄 바람에 창호지 여기저기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이웃집 노파는 문득 호기심이 생겨 뚫린 창호지 안을 조심스레 들여다보았습니다. 한 여인이 이불을 덮은 채 벽을 향해 누워 있었습니다. 밖이 요란스러운데도
가만히 그저 벽만 바라보는 여인의 뒷모습은 어딘지 처량해 보였습니다. 이웃집 노파는 혀를 끌끌 차며 마을 사람들을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그 집의 중년 여인이 밖으로 나오기에 이웃집 안악이 며칠 전 화재를 핑계로 말을 걸었습니다. 불이 나도 방을 나오지 않은 여인은 다친 데 없나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중년 여인은 대답하지 않고 엷은 미소만 지은 채 가던 길을 갔습니다. 말을 건 사람이 뒤따랐지만 여인은 신경 쓰지 않고 장에 가더니 물고기 한 마리를 샀습니다.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목에 있는 연못가에 앉아서 그 물고기를 놓아줬습니다. 물고기는 재빨리 헤엄치며 달아났고 여인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며칠 지나서 장에 가는 중년 여인에게 이웃집 안악이 또 조심히 물었습니다. 같이 사는 섹시 말이에요. 어디 아픈가 봐요. 장에는 약을 구하러 가는 건가요? 끈질긴 관심에 지쳤는지 중년 여인이 살짝 입을 열었습니다. 약은 무슨 약? 궁에서 나온 사람이라네. 뜻밖의 말에 놀란 안악은 그만 입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궁에서 나온 해를 헤아려 보니 이모년이었습니다. 다음 날 우물가에서 여인들이 웅성거리며 출궁한 여인에 대해 입방아를 지었습니다. 누군가 궁녀가 어떻게 궁에서 나올 수 있냐고 의문을 나타내자 이웃집 여인이 설명해 줬습니다. 나라에 병고가 생기면 궁녀를 내보내는 일이 있다고 해요. 중병이든 궁녀도 출궁하고요. 그럼 중병이 든 게 맞는 모양이라는 말이 나오자 이웃집 여인이 정정했습니다. 약은 무슨 약이냐고 했으니 그건 아니에요. 언제 궁에서 나왔냐고 묻자 이모년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에 안악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모년이라면 사도세자가 뒤주에서 죽은 해이고 그렇다면 숨어 사는 여인이 사도세자를 모신 궁녀일 가능성이 높은 까닭입니다. 여전히 영조가 통치하던 시절이기에 행여 입방정 떨었다가 곤욕을 치를까 싶어 안악들은 일제히 입을 닫고 서둘러 귀가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랬구나. 그랬어. 세월이 흘러 1777년 영조 뒤를 이어 정조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정조는 신해년 봄의 어느 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혼인하지 못한 이들을 조사해 보고하라고 명했습니다. 얼마 후 문건을 받아든 정조는 30년 넘도록 집 밖에 나오지 않은 46살 노처녀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무슨 일로 그러한지 알아보도록 하라. 어명을 받은 궁인이 그 집을 찾아갔을 때 바느질하던 중년 여인은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궁인을 보고 어떤 연고로 왔는지 알아차렸기에 면담을 제지하면서 부탁했습니다. 모두 말할 테니 제발 저 애를 만나겠다는 말씀만은 말아주십시오. 할머니는 천천히 지난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방 안에 있는 여인은 어려서 이모를 따라 궁궐에 들어갔다가 은총을 입었는데 그 일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녀는 궁에서 나와 이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소녀는 이모에게만 비밀을 털어놓았는데 행여 누가 될까 염려해 특정인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시기로 미로 은총을 베푼 사람은 사도세자임이 확실했습니다. 외부인의 침입을 막고자 개를 여러 마리 길렀고 저 애는 모든 일을 방에서만 해결했습니다. 사연을 들은 궁인은 지난해 쓸 삶의 동정을 느껴 눈물을 흘렸습니다. 궁인은 그 내용을 구술하여 전했고 작성된 보고서는 임금에게 바쳐졌습니다. 감동한 정조는 정려문을 세워 표창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대신들이 신중히 반대했습니다. 궁녀의 절에는 칭찬할 만하나 자칫 선왕께 누를 끼칠 수도 있사옵니다. 그러자 정조는 절충안을 내놓았습니다. 여관들에게 내리는 좋은 칭호 중에 수칙이 있으니 그걸 내리고자 하오. 수칙의 집이란 편액을 써서 걸면
그 집을 지나는 사람들이 수칙이 사는 곳임을 알게 될 것이요. 임금은 30년 수절한 궁녀에게 종이품을 내렸고 쌀과 돈과 비단을 넉넉히 내려 생계의 보탬이 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런 하교가 내려진 뒤에야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그 정열을 자세히 알게 되어 모두 놀라고 감탄했습니다. 얼마 후 나라에서 소천호동에 새 집을 사주고 표넥을 옮겨 세워줬습니다. 이로써 여인의 정체는 밝혀졌지만 그녀의 외로운 삶은 안타깝다고 하겠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